안녕하세요. 저는 40에 가까운 여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집안에만 있으면서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 제 삶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려고 마음먹고 써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완전 시골은 아니고 지방도시였죠.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꽤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집이었어요. 제 밑으로 여동생도 태어났고 연년생인 저희 자매가 쭉 자라면서도 계속 화목했죠. 아빠는 당시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셔서인지 체격이 무척 좋으셨어요. 건설 현장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였는데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아빠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는데 두 분 사이가 무척 좋아서 이웃집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죠. 아빠는 엄마한테 좀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뭔가 사들고 들어오시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어요. 엄마와의 기념일을 놓치는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몸이 아프면 약도 항상 사오시고 옆에 앉아 지켜주시고 그건 저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월급 받는 날에는 아빠 손에 항상 치킨이나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빠가 좀 무뚝뚝하셔도 아빠가 들어오실 때마다 매달렸어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았고 아빠가 그 큰 손으로 저희를 들어올려서 안아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죠. 엄마는 그걸 뒤에서 흐뭇하게 보다가 따뜻하게 차려놓은 저녁 식겠다며 빨리 먹으라고 잔소리하곤 하셨고요. 아빠는 무뚝뚝했지만 다정한 사람이라 저나 동생이 나쁜 꿈을 꾸면 항상 엄마 아빠 방으로 가서 그 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언제나 손을 내밀어서 저희를 끌어안고 토닥거리면서 자라고 해주셨죠. 지금도 그때 느껴지던 아빠 냄새가 기억나요. 남성용 스킨 냄새와 샴푸 비누 냄새가 조금씩 섞인 아빠 냄새. 체온이 높아서 항상 따뜻하고 넓었던 품 같은 거요. 제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끝나버렸어요. 건설 현장에서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나 혼자 너희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네 아빠가 죽어버렸으니 나더러 어떡하라고. 엄마는 저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인 연년생으로 어린 자매를 데리고 살 일이 너무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당시 엄마는 겨우 30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으니까요.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은 채 가정주부로 30 중반이 되었는데 갑자기 세상에 아이들과 함께 내팽개쳐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로 울었어요. 어렸지만 아빠가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나이였죠. 게다가 엄마가 저희를 끌어안고 우니까 어렸던 저희 역시 슬픔과 우울함에 젖어버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어떻게든 저희를 데리고 살아보려고 애쓰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저희 친가도 외가도 다들 어려워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요. 이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모두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외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는 저희를 데리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정주부로 30대 중반이 된 여성에게 대체 누가 일자리를 주겠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고 엄마는 그거라도 감지덕지하며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우리끼리 밥을 해먹으면서 외로움을 견뎠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던 시절에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손에 매달려서 즐겁게 놀던 생활과는 천지 차이가 돼버린 거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중3, 동생이 중2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들어오시는 시간이 조금씩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죠. 여전히 그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는데 어떤 날은 조금 밝은 얼굴로 화장도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만나고 온다며 주말에 잠깐씩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는 저희한테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서 저희한테 아주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중3, 중2였던 저희는
엄마가 오랜만에 뭔가 맛있는 걸 사줄 때마다 이렇게 옷을 입혀준다는 걸 알아서 기대에 가득 차 있었죠. 저희는 백화점 식당가로 나갔고 거기에는 어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 너희가 미연 씨 딸들이구나. 아저씨는 빙긋 웃으면서 저희한테 인사했어요. 얘들아, 인사해. 엄마 친구분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인사했지만 이미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친구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1살 차이라고 동생은 잘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뭔가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아저씨는 백화점 식당가에서 비싼 밥을 사주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맛있는 걸 잔뜩 먹었어요. 저희를 차에 태워다가 데려다 주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정색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진짜 친구 맞아? 그럼 친구지. 왜? 사귀는 거 아니고? 제 되바라진 말에 엄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엄마는 몇 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뻐서 그 아저씨가 분명 엄마와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엄마를 노려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자기 행복을 찾아가려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리고 예민한 사춘기였던 저는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엄마는 그런 제 뒤를 쫓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열심히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었죠. 실제로도 엄마는 계속 저희를 설득하던 끝에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아저씨와 결혼하셨으니까요. 동생은 아저씨와 엄마의 설득에 넘어가서 아저씨하고 상당히 친해졌어요. 겨우 1살 차이였는데 동생은 정도 많고 부드러운 성격이었고 저는 반대로 좀 까칠한 편이었거든요. 결혼 당일에도 저는 안 가겠다고 난리치고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아저씨도 엄마도 재혼이었는데 아저씨 쪽에는 자식이 없었죠. 그 아저씨도 사별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별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결혼한 거였지만 당시 예민했던 사춘기 소녀였던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였죠. 그리고 이제 새아빠가 된 그 아저씨한테 저는 계속 못되게 굴었어요. 새아빠는 항상 아침을 직접 차려주셨어요. 재혼 후에는 엄마가 더 이상 식당에 나갈 이유가 없어서 집에 머무르셨는데 새아빠는 엄마한테 더 잘하면서 저희 아침을 직접 챙겨주셨죠. 안 먹어요. 얘 미영아, 그래도 먹고 나가라. 응? 오늘 추워서 먹고 나가야 돼.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보기 싫어서 그래? 그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게. 안 먹어요. 매일같이 새아빠는 저한테 아침을 먹고 가라고 하셨고 저는 거절하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싹수가 없는 편이었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새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그리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아저씨 따라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전에 있던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 완전히 새 동네로 갔거든요. 그 동네는 예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잘 사는 곳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애들에게 적응을 하지 못했죠. 새 고등학교 애들은 제가 못 사는 동네에서 왔다면서 은근 저를 따돌렸어요. 그래도 은근히 따돌리는 것 정도는 견딜만 했어요. 이전에 중학교 때도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고 애들이 싫어하던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났을 때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일진의 하나가 생겼어요. 야, 너 대체 뭐냐? 왜 이렇게 생겼어, 너는? 하지마, 너네 아빠 죽었다며. 지금 아저씨 완전 새 아빠라며? 아휴. 맥락도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해대는 그 애는 그냥 제가 괴롭히기 좋아서 그런 것뿐이었어요. 이유도 없었죠. 저는 학교에서 내내 그 애의 온갖 못된 짓을 견디다가 학교 마칠 시간이 되면 도망치듯 학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굣길에 그 애가 저를 아예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오면서 그 애는 동네가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렀죠. 야, 너네 그거 아냐?
얘 완전 가난했대. 근데 얘네 엄마가 다른 남자 꼬셔서 결혼해서 여기 온 거래. 원래는 거지래. 동시에 하교하는 길에 그 가득하던 학교 애들이 전부 다 저와 그 애를 돌아보았죠. 여고였는데 그 학생들의 눈이 죄다 저한테 쏟아지니까 정말 순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일진은 계속 제 뒤를 따라오면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고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저런다는 게 정말 돌아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골목 저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새아빠였죠. 아마 저를 데리러 온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제가 차에 타진 않았지만 제 환심을 사려고 가끔 그러셨거든요. 새아빠는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쫓아오며 노래 부르는 일진을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와서 저와 그 애를 떼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성인 남자가 와서 험악하게 말하니까 그 일진도 별다른 말을 못하고 머뭇대다가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 애를 노려보다가 다시 새아빠를 노려봤어요. 새아빠는 그냥 돌아서 가려는 제 뒤를 따라오면서 다정하게 말했죠.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해라. 평생 지켜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필요 없어요. 넌 내 딸이야. 아저씨는 내 아빠 아니에요. 그 말에는 새아빠가 좀 상처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 상관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돌아서서 걸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제 고등학교 시절은 꾸준히 새아빠를 혐오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어린 시절 즐겁던 시간과 친아빠를 생각했고 그리워하면서 새아빠를 저주했어요. 제발 새아빠가 하는 일이 죄다 망하기를, 새아빠가 어디 아파서 콱 쓰러지기라도 하기를 바라기도 했죠. 참 철없고 못된 아이였어요. 저는 그렇게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을 다니다는 명목으로 집에서 나와 자취를 했어요. 새아빠를 안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새아빠는 엄마와 함께 와서 제 방에 먹을 거며 필요한 생필품이며 이것저것 채워 넣어 주셨고 용돈도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셨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새아빠는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엄마랑은 그 식당에서 만났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밝게 웃는 엄마가 그렇게 이뻐 보였대요. 엄마도 그 덕분에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셨고 사실 저하고 동생도 그 수혜를 톡톡히 입었죠. 대학 등록금이니 용돈이니 하는 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건 상관없이 저는 여전히 친아빠가 그리웠고 새아빠가 미웠죠. 참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지내면서 조금씩 세월이 흘러 새아빠에 대한 맹목적인 미움은 조금씩이나마 사그라들었어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잘 안 될 때에도 새아빠는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오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취업하고 근무하면서 거기서 만난 상사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셔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남자친구는 당연히 있었지만 그리 심각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당시 저도 2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20대 후반이라서 결혼할 때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결정하고 각자의 집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 식탁에서 제가 그 말을 꺼내니까 엄마와 새아빠 모두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세상에 결혼을 네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엄마가 먼저 눈물을 찍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아빠도 감개무량하신 듯 말을 잃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 자그마한 아이가 커서 결혼이라니 정말 세월이 무섭구나. 아 정말이에요. 진짜 내 품에 안겨있던 꼬맹이가 결혼하더라도 넌 내 딸이란다. 절대로 그건 잊지 마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와. 아빠가 평생 지켜주마. 새아빠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사실 새아빠가 저를 지켜줄 만한 일이 뭐가 그리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진짜 아빠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서로 상견례하고 결혼도 진행했어요. 시댁은 처음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를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신혼 초기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뭔가 이상한 면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성의를 표하겠다고 뭘 해가면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니? 이런 걸 네 남편 먹이고 있는 거야? 아, 아, 저는 신경 쓴다고 썼는데 좀 시원찮죠? 갈비가 이렇게 질겨서 대체 어떻게 먹어? 이걸 시어미한테 먹으라고 가지고 온 거니? 이빨 다 나가라고 고사 지내니? 제가 갈비를 해서 가면 질기다, 잡채를 해서 가면 싱겁다, 김치를 해서 가면 너무 맵다, 트집을 안 잡으실 때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성의로 하던 음식을 그만두고 선물을 갖다 드렸는데 그 선물조차도 싫어하셨죠. 이걸 왜 사오니? 대체 명품을 왜 사? 네 남편이 버는 돈 아깝지도 않니 넌? 어머님, 저도 돈 벌어서 보너스 받아서 그걸로 사온 거예요. 헛소리 마라.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니? 네 남편 돈 허비하지 마라. 꼭 골라도 이렇게 이상한 걸 골라만 놓곤.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남편을 들먹였어요. 남편은 네 남매 중 막내로 위에 딸들을 여러 낳아놓고서 아들을 낳겠다고 막둥이로 낳은 것이 남편이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끔찍한 아들이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남편한테 잘못한다고 여겨지면 아주 생난리를 치셨죠. 저는 나름대로 남편한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추기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꼭 아침을 차려줄 것, 그것도 반찬 5가지 이상, 항상 새로운 국을 끓여서 차려줘야 한다고 강요하셨어요. 정작 남편은 아침에 귀찮아서 잘 안 먹는다고 그냥 나가서 사 먹자고 하는데도 말이죠. 매일같이 반찬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도 아내가 아닌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적당히 흘려듣고 싶었지만 어느 날은 퇴근하고는 너무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애비한테 내가 비밀번호 물어봐서 들어왔다. 왜? 놀랬니? 내가 내 자식 집도 못 들어오니?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너 내가 냉장고 열어보니까 엉망이더라.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왜 안 버리니? 그거요? 그거 애비 먹고 배탈 나라고? 그런 거 관리도 하나 못하고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대체 살림을 하긴 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면서 본인이 가져오신 곰탕과 잡곡밥을 꺼내놓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식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나 잡곡밥이나 곰탕 같은 음식은 질색을 했죠.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뭔가 들여놓을 것이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설마 아예 집에 들어와 버티고 있으면서 저녁까지 식탁에 앉아 계실 줄 몰랐던 거죠. 그 때문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져온 잡곡밥에 곰탕을 먹으면서 얼굴이 울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끼리라면 가볍게 두부 정도 부쳐 먹거나 고기만 구워서 고기만 먹거나 했을 텐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우거지상을 하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괜히 저를 혼냈어요. 네가 평소에 반찬을 잘 해놔야 애비가 입맛이 돌지. 그러질 않으니까 결혼 전에 잘 먹던 것도 안 먹잖니. 저는 할 말이 많았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이런 생활이 벌써 신혼 이후로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뒤로 빠질 생각만 하고 있었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누군가와 싸우기도 싫어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한다며 저희 씻기며 냄비며 잔뜩 사용하고 저한테 쪽파나 마늘을 잔뜩 까게 한 다음 그 쓰레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나마도 남편이 얼른 가시라고 계속해서 재촉한 덕분에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키신 것 같았죠. 더 끔찍한 건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퇴근할 때마다 무서울 정도로 끔찍했었는데 남편은 또 거기에 적응해가고 있더라고요. 속이 정말 뒤집어져서 미칠 것 같은데 남편은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어깨만 으쓱거렸어요. 할 수 없잖아.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니까 나도 먹기 싫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아, 오시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려. 제발. 미칠 것 같아. 뭐 그래도 엄마가 오셔서 하시는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진짜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하소연을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평소에는 걱정하실까봐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러다가는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 말을 말없이 다 듣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별다른 수가 없으니 당연히 듣기만 하셨죠. 저는 그래도 털어놓기만 해도 속이 좀 풀려서 그냥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 주에 금요일에 저는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시 한번 기절초풍할 뻔했죠. 딸, 왔니? 퇴근이 좀 늦구나. 시어머니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건 예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새아빠까지 계실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심지어 새아빠는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당당하게 커피까지 드시고 계셨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앉는 자리였는데 새아빠가 앉아 계시니까 옆에 접근도 못하고 있었죠. 아빠, 어떻게? 네가 어떻게 사나 보고 싶었는데 마침 왔더니 여기 사부인이 계시지 뭐냐? 그래서 들어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있지. 그러셨구나. 이왕 왔으니 저녁도 좀 얻어먹고 가야겠다. 사부인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싸우신 것 같던데. 새아빠는 당연하다는 듯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일어났고 제 뒤를 따라 들어온 남편은 속도 없이 새아빠를 보고 좋아하면서 인사를 했죠. 장인과 사위는 서로 잘 통하는지 바둑판을 꺼내어두면서 수다를 떨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도우려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새아빠가 제지하시더군요. 넌 여기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뭔가 심각한 이야기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부엌에 있는 시어머니도 저를 못 부르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새아빠가 하는 말씀은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 저녁을 차려주자 새아빠는 아주 맛있게 싹 드셨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한테 싱글벙글 웃어 보이시더군요. 사부인,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오실 때마다 저도 와서 좀 얻어먹어야겠습니다. 언제 오시죠? 그게... 얘 딸아, 너희 시어머니 오시면 꼭 전화해라. 전화하면 내가 곧장 얻어먹으러 오마. 사돈활은 그게... 시어머니가 쩔쩔 매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자 새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왜요? 사부인. 제가 사부인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 그럽니다. 싫으시다면... 아니요. 싫다뇨.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 아이들 신혼집인데 자꾸 오시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짐짓 저희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도 나지 않았어요. 새아빠도 같은 심정인지 입술을 비틀어 입을 막고 계시다가 대답하시더군요. 사부인이 와 계셔도 아이들이 괜찮은데 제가 온다고 해서 뭐가 다를까요? 사부인 계시면 저도 와도 되는 거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김서방이 힘들까봐 걱정되십니까? 제가 와 있으면... 거기에는 답할 말이 없는지 시어머니가 우물쭈물 해주시더라고요. 새아빠의 말은 앞으로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새아빠도 여기 오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꼬리를 말고 짐을 챙겨가지고 곧장 나가시더군요. 그때야 남편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저희 새아빠도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어머니가 나가셔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새아빠는 선물로 가져오신 좋은 양주 한 병을 열어서 남편과 나눠 마신 다음
밤이 늦어서야 저희 집을 나서셨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서 잠든 다음이었죠. 난 이제 가마. 정말로 사부인 또 오시면 전화해라. 곧장 오마.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어물어물하다가 나가버리셨던 게 너무 통쾌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새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린 시절 난 참 철이 없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새아빠는 어딘가 감동받으신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공들여온 딸이 이제야 정말 당신을 아빠로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실제로 사실이기도 했고요. 새아빠는 빙긋 웃으셨어요. 내가 평생 지켜준다고 했지 않았니? 그러고는 인사하고 돌아서서 가셨어요. 정말로 저를 평생 지켜주는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저런 분이라면 우리 친아빠도 인정해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그제야 들더군요. 저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새아빠가 견제하는 걸 알았는지 저한테 말도 행동도 조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파트도 새아빠가 해주신 거였고 여러 가지로 저희 친정 쪽이 시댁보다 나았거든요. 그 일 이후에 그 사실이 새삼 다가오셨나 봐요. 당연히 저희는 살기가 편해져서 남편도 시어머니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살판이 났어요. 너무 철없고 맹해서 멋없긴 한데 저도 편해졌으니 뭐 된 거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